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요즘 좋은 일이 많나봐요. 아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아예 별로 안 밝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셨나 보네요. 아니 만면에 미소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집에서 김장을 담갔는데 보쌈이 맛있게 삶아져서 아니 그럼 좀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섭섭해. 아예 아직 좀 덜 익어서 다 익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 해주셔야죠. 반가운 연락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 방송을 듣고 이제 제가 그 헤드헌팅 일을 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락이 한 분 오셨어요. 아니 자리 깔자마자 벌써 연락이 와요. 예, 마침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한 개 브랜드가 있었죠. BBQ. 네. BBQ. 예, BBQ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네. 하필 BBQ의 입사가 최종 합격이 되셨다가 네. 그 회장님께서 어긋장을 내셔가지고 취소가 되신 안타까운 상황이신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듣고 연락이 오셨어요. 회장이 또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혹시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출입증이 없는데요? 그분은 입사를 하셨다가 잘리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분은 아니실 거고. 예. 그래서 그 법무팀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로스쿨 준비로 인해서 잠깐 이제 커리어가 단절이 되신 그런 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커리어가 단절이 되다 보면은 재취업에 대한 길이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한 법무 대행사로서의 창업도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헤드헌팅 일을 시작한 거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는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되는데 창업을 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열어드리고자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딱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 한 번 했는데 연락이 오실 정도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면 법을 엄청 잘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아니 이렇게 합격이 됐는데 합격 취소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소송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 그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5년 전에 어떤 이제 그룹사에서 경력 공채 채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이 낮겠죠? 경력 공채였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입사 확정 예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땡땡명 두 자릿수 넘게 채용이 확정이 됐었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면 취소가 됐어요. 최종 확정 도장 찍기 전인 거죠. 연봉 계약도 하기 전. 예. 그냥 유선으로만 합격이 되셨으니 앞으로 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력이셨다 보니까 아싸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 벌써 사표 냈을 거 아니에요. 사표를 내고 그리고 취업턱 100만 원씩 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티켓팅 해놓은 거죠. 잠깐 쉬는 동안 여행 갔다 오려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덜컥 뒤집어져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많이 가시던 그 카페가 있어요. 취업 보객이라고. 유명하죠. 그기가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글을 올렸더니 저도요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떠한 뭐 확정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확정이라고 어떤 서류상 혹은 뭐 확정이 되기 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래도 이거 소송에서 그런 짓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함부로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해 놓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기업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일이 굉장히 적겠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근데 예전에 IMF 때 말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얼마나 더 많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당사자들에게는. BBQ 갑질 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룹사가 어디입니까?
당시 이제 L사에서 롯데? 예 그런 아이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강민호도 뺏기고 말이에요. 뭐 L이라고 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롯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어쩌? 아니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예,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2주 만에 방송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각자 다 임팩트가 조금 있었어서 예.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제목을 잘 뽑아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목도 뭐 예, 충분히 이제 요즘 용어로 이제 많이 낚였죠. 예. 제가 박태공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 이어서 또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난주 제목이었던 이마트 24, 네. 예. 즉 이제 편의점 업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적은 금액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놓고 실제로 오픈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던가 혹은 내가 5년 전에 5년 계약 기간을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려고 한다면 폐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5년치 거를 다 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예.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가 편의점이 제일 개발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가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 편의점 투어를 다닌다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예전에 미우새 토니가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시락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요. 또 뭐 디저트도 잘 돼 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왜 국내에서는 도대체 하지 못하는 거냐. 이러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편의점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뭐 일본이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점점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도 편의점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편의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구조로는 절대 일본 편의점처럼 국내에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의 구조 자체가 일본과 국내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물류센터를 먼저 어디에 만들지를 정하고 그 주위에 매장을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 개 물류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매장 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30개 내외? 예. 적게는 15개? 아하. 그러다 보니까 1대1 배송이 가능하죠. 예. 그 말은 신선한 상품을 즉시 배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겠군요. 때문에 일본의 삼각김밥, 편의점 도시락, 기타 등등에 대한 상품들이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는 매장이 여러 개가 일단 생겨나고 그거를 중앙에서 물류를 할 수 있는 곳에만 물류센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류센터가 뭐 1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매장 수는 몇천 개 다니니까요. 1000개가 훨씬 넘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의 물류센터에서 100개 뭐 그 이상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물건이 제조가 되어서 그 다음날 물류센터로 들어갈 것이고 예. 그 다음날 매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벌써 이틀을 까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상하는 신선한 상품은 입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군요. 그래서 하루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삼각김밥, 뭐 편의점 도시락 등은 보통 입고가 되는 시점에서 24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주하기 부담되시는 거예요. 점주분들은. 본사에서는 요즘 도시락이 대세인데 왜 발주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강제로 밀어넣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폐기에 대한 손실은 점주가 끌어안는 거고요. 아하. 이러한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퀄리티 높은 디저트가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편의점이 도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만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 편의점들이 강조하는 게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잖아요. 예. 뭐 신선하다. 네네. 또 A급 원두를 쓴다. 네. 아라비카다. 네. 그럼 그 원두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원두는 근데 생각보다 극선도 제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극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뭐 과일을 예를 들면은 복숭아, 딸기처럼 하루만 지나도 이제 물러 터지는. 그렇죠. 원두는 아무래도 볶은 거다 보니까 네.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그렇게 제품 관리를 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제품은 아니에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이 회전율이라고 하죠. 그만큼 팔리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폐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분께서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2차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차는 또 누구예요? 어디 나가야 돼요, 이 차는? 예, 어딜 갈까요? 양재역으로. 양재역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예. 피해를 봐요. 조선이 왜 망한지 아세요? 당쟁이 너무 심해서, 즉 붕당 정치 탓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식민사관인 것도 아세요? 식민사관이요? 일본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몄다는 거죠? 맞아요. 붕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면 왕은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백성은 오히려 편안해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성종, 숙종, 영조, 정조처럼 조선의 전성기를 살았던 왕들은 붕당을 기반으로 균형자 역할을 했군요. 정치판이 시끄럽다는 건 정치가 건강하다는 반증이에요. 결국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정치를 일제가 깎아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 당쟁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죠. 그런 뜻에서 김영사의 신간 조선 붕당실록 강추합니다. 200만 부가 팔린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작가 신작이죠. 반정과 역설의 조선 권력 계보에 우리 모두 빠져봅시다. 조선붕당실록 김영사 실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삼겹살 도시락을 한번 어떤 중소업체에서 개발을 했어요. 아니 삼겹살이 도시락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구운 삼겹살을 반찬으로 넣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몇 개 지점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폭발적인 인기가 그거 있었던 맛있을 거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매장 수를 근본으로 해서 예. 전점에 납품이 될 만한 수량을 미리 준비를 해라. 전점에서 발주를 했을 때 빵꾸가 나지 않게 해라. 예. 그래서 그 매장에서 그 업체에서 삼겹살 도시락을 몇천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발주가 안 들어옵니다. 왜요? 매장에서는 유통기한 부담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잘 발주를 못 해요. 그러겠네. 처음에 밀어넣기 식으로 몇 개 들어가죠. 예.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릴 수 있어요. 몇 개 매장에선 잘 팔렸지만 몇 개 매장에는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쵸. 보통 도시락은 점심에 먹는데 점심부터 삼겹살 먹기에는 뭐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또 다양하게 먹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강호동 씨가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예,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셨을 텐데. 아침에도 구워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침에도요? 예. 그래서 그 업체가 3개월 동안 삼겹살 회식을 하셨어요. 그거 다 처분해야 돼서. 예. 이야.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겠군요. 뭐 지금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겹살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빵꾸가 나면은 계약 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 본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를 푸시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만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가맹 점주분들께서는 폐기에 대한 손실을 끌어안기 부담이 되시고 그래서 잘 나가는 거 위주로만 하고 신제품은 간간히 이제 구색용으로만 발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하. 이거를 막 몇 개씩 막 만들어 놔봤자 나가지도 않고 정말 3개월 내내 그 뭐 짬뽕밥이라는 또 신제품 나왔을 때도 3개월 내내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짬뽕밥만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웃지 못할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RT 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뭐 델리 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태에서 더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게 벤더들도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약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점주분들도 폐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움츠러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쩐지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은 안 먹긴 하는데 이렇게 편의점 가보면 도시락 코너 보거든요. 예.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팔릴 만큼의 양만 진열을 하고 그만큼만 딱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왜 이렇게 비워놓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들이 나왔을 때는 아니 이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비워놓으면 어떡하냐 더 발주해라. 그래서 발주량 늘리면은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이 예.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이 예. 보통 이제 그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점주분이 예. 아이고야. 안 팔리는 거 먹어라. 폐기 상품 네가 먹어라.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어떤 편의점 점주분께서 예.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상품을 먹지 않게 한다. 내가 계산을 할 테니 그 아르바이트 학생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분들께서 폐기된 거 드시지 말아라. 정상품을 먹어라. 그거 내가 결제해 주겠다.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뽑는 예. 데 그렇게 써놨었어요. 그걸 쏘는다고요?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착한 편의점으로 소비자분들께서 그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착한 걸로 꼽힌다고요? 그렇죠. 예. 이야.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편의점에서 일하셨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예. 뭐 친구분들께서 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100%예요. 폐기된 삼각김밥, 폐기된 샌드위치 많이 드십니다, 실제로. 예. 그렇군요. 그 알바생의 먹거리 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호프집에서 일했을 때 예. 사실 걱정했어요. 호프집에서 일하면 밥을 뭘로 줄까? 네네. 설마 감자튀김만 주구장창 주는 건 아닐까? 예. 근데 볶음밥만 주구장창 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두 개의 이제 메뉴가 있죠. 볶음밥과 부대찌개. 그 뭐 우스갯소리로 예. 뭐 보통 예전에 이제 학교 급식 시설에서 금요일만 되면 부대찌개가 나온다. 맞아요. 근데 이제 부대찌개를 보면은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부터 먹었던 반찬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농담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그런 거죠. 예, 이제 네. 식재료 관리를 위해서 이제 뭐 무조건 볶아버리거나 아니면 그쵸. 예, 한꺼번에 넣고 끓여버리거나 이제 아하. 볶는 게 제일 간단하죠? 간단하죠. 예. 진짜 우리의 우픈 현실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 물론 많이 개발은 됐어요. 뭐 그런 도시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매출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예. 일본과 비교를 해서 거기까지 다가가기에는 이 하드웨어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예. 물류센터를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네, 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편의점 업계 보면 CU라든지 GS 같은 데는 그룹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좀 그런 투자를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보면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류센터를 그렇게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소린데 예. 그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아하. 예, 그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리턴을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그만큼 그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어차피 또 뭐 물론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CU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굉장히 큰 그룹이고 GS, 롯데, 뭐 그리고 신세계까지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돈이 잘 벌리는데 왜냐면은 폐업한다 그러면 남은 위약금 다 뽑아내고 매장 하나 오픈할 때마다 뭐 잘 되면 직영으로 뺏어버리고 사실은 뭐 이러한 악행을 통해서 사실 지금도 편의점이 잘 돌아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점을 갖죠. 그러면 신세계 용진이 형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마트24는 신세계 계열이기 때문에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는 그래도 신선식품 관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브랜드 파워죠. 어떻게 보면은 물류센터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요? 네,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입고되는 물건이 일단 다르고요. 예. 네. 당연하겠죠. 백화점은 좀 퀄리티가 좋은 게 들어갈 거고, 뭐 약간 마트는 조금 덜 좋은 게 들어갈 거고, 입수라고 하죠. 상품을 포장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가 예. 다르죠. 대형마트는 박스 단위로 납품이 될 테고, 예. 뭐 슈퍼는 조금 작은 박스가 납품이 될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소분을 해서 낱개 단위로 발주가 됩니다. 이거를 한 개의 물류센터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편의점용 물류센터, 뭐 마트용 물류센터 물론 일부에서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큰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전국적으로 그거를 신세계 물류센터라는 곳에서 신세계에서 소유한 모든 브랜드를 공통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배달은 동생이군요. 다른 계열사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요즘 이마트 하면 쓱배송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당연히 이마트 24 이 편의점도 그런 식으로
물류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습배송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같은 물류센터를 그렇게 동일하게 이용한다라는 게 일단 아닌 거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마트라는 곳에서 편의점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죠. 왜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브랜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잉 파워죠. 예, 이마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편의점 브랜드에 비해서 물건을 소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점주에게 혜택이 가게끔 저렴한 금액으로 만약에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가장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테고요. 예. 근데 만약에 소비자 판매가가 만약에 동일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마트는 그런 소싱 파워를 이용해서 마진을 많이 남겨 먹는 예,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편의점을 갔을 때 야 그래도 이마트 24가 좀 싸더라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예. 그거는 가장 올바른 형태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사실 위드밀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예,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면 위드밀 이마트 24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안 했겠죠.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점포를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움직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마트 24라는 간판을 달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 왜냐면 이마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간판에 맞게끔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소비자들도 바라고 있고 또 그러한 간판을 달고 있는 점주분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뭐가 있나요? 편의점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편의점 업계가 매출이 많이 올라왔고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돼 왔어요. 그러한 배경에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그 법령이 시행이 되고 난 후에 SSM 혹은 대형마트, 하이퍼마켓이 오픈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유통시장의 마켓시어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업태로 전환을 한 건이 사실은 가장 크죠. 예. 이 신세계라든지 뭔가 대형 마트를 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에서 그렇게 편의점을 좀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 최근에는 그 골목까지 다 침투가 돼 있죠, 실제로. 아, 그렇죠. 예, 과거의 편의점은 이게 큰 상가라든지 조금 뭐 중요한 상권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뭐 주택가, 뭐 원룸촌, 기타 등등의 골목에 다 위치가 돼 있습니다. 예.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된다라는 이유로 오픈들을 대부분 하셨을 거고요. 왜냐면은 더 이상 오픈할 곳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결국에 파이 쪼개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사실 뭐 편의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요즘에 뭐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이런 프로모션인데 그렇죠. 안 하는 편의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CU를 가야 해. GS를 가야 해, 세븐일레븐을 가야 해라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게 그냥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편의점 난 그게 불만이에요. 넷플릭스만 해도 예.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존이랑 경쟁을 하더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규모나 돈이 훨씬 적음에도. 근데 우리나라 편의점들은 그런 게 없어. 예. 있지만 그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마트 24 현재 뭐 마켓시어 1등인 뭐 GS, CU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편의점이라는 업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의점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지까지 정해졌다면 어떤 조건으로 본사와 협의를 볼 것인가 예. 이 3단계에 걸친 심층화하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미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하나 찍어주세요. 그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예.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다. 그나마 어디가 낫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 그지 같다?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각 브랜드에서 선점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광안리였나요? 그 부산의 해운대였나 광안리였나 그 대표적인 바닷가에서 예. 그 건물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제 그 집안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2층이고 약간 그런 곳들이 있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미 밑에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위로 바로 편의점이 입점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 예. 그거 저희도 소개했던 것 예, 같아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 그분이 그 브랜드를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예, 광안리라는 어떤 대표적인 입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이제 개인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차라리 내가 그냥 개인 편의점 해버리면 좋지.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소비자분들은 좀 개인 편의점은 잘 안 가세요. 왜냐하면 혜택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혜택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포인트 적립 뭐 그런 혜택이 뭐 CU, GS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메이저급 브랜드 위주로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서 떨어지는 수입이 많이 적죠. 예, 예. 그래서 개인 편의점 물론 모으기 좋은 곳에서 개인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하셨었던 분들께서는 괜찮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개인 편의점을 개인 창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그건 약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차라리 난리 편의점 포차가 낫죠. 아 근데 뭐 그건 포차니까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건 편의점이잖아. 그렇죠. 물론 뭐 그럴 술 수는 먹는 있습니다. 편이죠. 예. 상품의 구색수는 근데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그 메이저급 브랜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24에서는 피콕을 팔 수가 있겠죠. 네. 아하. 예, 또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롯데 PB를 판매할 수 있고 예. 그러한 후광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100%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나쁜 점에 대해서 부각시켜 말씀을 드림으로써 주의를 드리는 거니까 좋은 점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면은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요즘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죠? 예, 바퀴베네. 바퀴베네. 예, 바퀴베네라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페베네의 성공 창업 신화를 이루었던 김선권 대표. 네. 네. 예, 카페베네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이제 런칭을 하고 그 김선권 대표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압도적인 국내 1위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 덕분에 커피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간 1000개점을 돌파. 예, 굉장히 그 신화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카페베네는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그 영업 보호, 거리 미준수, 기타 등등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이미 현재 이제 사모펀드로 매각이 됐고요. 매장 수도 반토막 이상 폐업을 한 그런 상태고요. 카페베네를 운영을 하면서 김성건 대표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더 오픈을 했었어요. 어떤 브랜드요? 첫 번째는 이제 블랙스미스.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었죠. 당시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를 런칭을 하면서 그 광고 모델이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동방신기. 그래요? 예, 지금은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이제 미키우천. 예, 미키우천 씨도 이제 그 모델을 하셨었고. 그 변기. 예. 그렇죠. 변기가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많이들 아시는 우리 점잖은 방송에서 좀 다루기는 그렇고.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뭐 드라마 PPL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분이 워낙 그런 걸 잘하세요. 카페베네도 변기에서 아니야 그 김성건 대표가 다시 넘어갔군요. 그 김성건 대표가 카페베네를 그렇게 깔 때도 뭐 송승헌 씨, 한예슬 씨 뭐 이런 분들을 모델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건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블랙스미스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요? 근데 블랙스미스는 결론적으로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다고요? 예, 맛이 없고 비쌌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음식은 웬만하면 맛이 있던데요? 반전이 있었죠. 웬만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었고요. 창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고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인츠돔이라는 제과 브랜드를 인수를 했어요. 마인츠돔요? 예, 마인츠돔. 그럼 뭐 빵집. 빵을 파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실패를 했고요. 어허.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도 예. 오픈을 했었습니다. 예. 뭔데요?
제 브랜드 명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오픈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베네로 벌은 돈들을 그렇게 브랜드를 연달아 3개 이상 날려 먹으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카페베네가 이제 영업 부실로 인해서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결국 사모펀드를 매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김성건 대표가 잠잠히 계시다가 재작년인가요? 그 토니버거라는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이거는 햄버거인가요? 수제버거. 수제버거. 청담동에 1호점을 오픈을 하고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그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몇 등을 하신 어떤 그 여성분이 오너인 것처럼 해서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어요. 오너인 것처럼. 그렇죠. 아하. 뭐 마스터셰프 코리아 출신의 뭐 누가 하는 수제버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래서 그 매장에 한 70개 정도 브랜드가 오픈을 했었어요. 오, 맞네요. 그러면서 중간에 사실은 이제 김성건 대표가 하는 거다라고 이제 밝혀졌고 사실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한 뭐 30개 그 정도 됐을 때부터 광고 모델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송승헌 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 S급 스타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기용을 했어요. 그 라임을 맞추려면 토니 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더 그레이드가 높은 연예인들만 선호를 하셨던 거죠. 저희 토니한 팬들이 들으면 어떨라고? 지금 미우새에서도 날리고 있는데요. 송승헌 씨 팬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죠.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러한 이유로 또 연예인 마케팅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그 성공을 했었던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역시 하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의 수제버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햄버거라는 인식 자체가 국내에서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이 햄버거다. 그냥 그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군대리아까지. 물론입니다. 근데 저거는 굉장히 잘 되는데요. 쉑쉑버거. 쉑쉑. 그 쉑쉑의 말씀도 조금 드릴 건데 그 세 개 많이 햄버거다라고 사실은 생각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고자 그것과 다른 하이 퀄리티의 수제버거를 들고 나온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첫 번째가 크라제 버거가 있었죠. 크라제 버거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런칭을 했었고 성공적인 런칭을 해서 많이 오픈을 했었지만 결국 다 폐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햄버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요. 싸고 빨리 먹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수제버거를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뭐 커요. 큰 건 되게 좋은데 큰 햄버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 번에 먹기가 힘들죠. 먹기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다 삐져 나오죠. 그래서 칼로 결국 썰어 먹어야 돼요. 햄버거를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죠. 그렇게 먹을 거면 굳이 햄버거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휴대를 해서 간편하게 먹고 패스트푸드로 이제 딜리버리 혹은 이제 그 픽업 위주로 이제 많이들 드시던 분들은 수제버거를 아예 못 드시게 되는 거죠. 지금 레스토랑 개념이 돼 버리는 건데 레스토랑 음식으로 하기에는 사실 햄버거가 굳이 내가 이 돈을 내고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햄버거를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당착을 하게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수제버거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인 건 맞는데 이 블루오션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다 사실은. 근데 그러한 부분을 블루오션을 개척을 하고 싶으셔서 여러 브랜드들이 수제버거를 런칭을 했었지만 결국 잘 안 됐어요. 토니버거도 저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70개까지 매장을 오픈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저력이 있다. 역시 김성건 대표가 저력 발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그게 한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급 인테리어와 비싼 햄버거를 팔기 위해서 넓은 면적의 매장을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일단 너무 높고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인건비도 과도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한 매출은 고급 햄버거라는 장벽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단점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크게 성공할 수가 없는 업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김성건 대표가 물론 토니버거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그 1호점으로 오픈을 했었던 지경으로 오픈을 했었던 청담 매점은 폐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금 사정의 압박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계시던 그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를 지금 경매에 내놓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게 엄청 비싼 아파트라면서요. 많이 비싸죠. 한 뭐 30억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30억 이상이에요. 그 국내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고 해서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 그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굉장히 유명 연예인도 많이 살고 제가 알기로 뭐 G드래곤, 뭐 박찬호 씨도 거기 산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기는 평당 5천만 원, 8천만 원 뭐 가까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당. 많이 비싼 아파트죠. 예.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그레이드가 돼 있는 게 삼성동 아이파크,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결국 이제 뭐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아파트를 지금 경매에 내놓은 게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이 성공을 했었던 그런 마케팅 수법, 그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다. 마찬가지로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요. 블랙스미스에서도 실패를 겪었고.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마케팅에 대해서는 내가 맞았지만 어떻게 보면 맛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게 실패를 했을 수 있다. 그러한 그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 혹은 다른 전략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게 따라오지 못했다. 네, 토니버거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뭐 대부분 생각이긴 하지만 그 말씀드렸던 수제버거라는 사실 단점이 굉장히 강한 아이템인데 예. 그거를 하는 위험 요소를 품에 안고 똑같은 마케팅을 했다. 거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거를 깬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쉑쉑. 물론 현재 쉑쉑은 뭐 런칭돼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맘스터치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맘스터치요? 예. 그것도 햄버거 파는 데예요? 그렇죠. 예. 어. 쉽게 표현하면 소형 패스트푸드 가게입니다. 그래요? 예,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그 해마로푸드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회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 파파이스에서 나왔어요. 파파이스. 예.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그 학생 식당에 그 맘스터치가 입점이 돼 있었어요. 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맛이 파파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제품도 심지어 메뉴가 같았어요. 그래서 예. 야, 도대체 이거 뭐지? 그 당시 같은 계열사였던 거죠. 아하.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맘스터치를 지금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예.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뭐 20평, 30평 큰 프랜차이즈 뭐 큰 햄버거집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소형으로 가면서 조금 두툼한 패티에 맛있는 햄버거를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햄버거에 대한 인식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 예.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배달 앱 등을 통해서 배달도 가능하고요. 아, 배달도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픈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청소년분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뭐 TV 광고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CF는 그 손호준 씨 배우께서 그 잘생긴 친구. 예, 그 햄버거 너무 무거워서 막 팔뚝이 이만큼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햄버거 들어올리는 뭐 기억나요. 그게 맘스터치였군요. 예, 그 브랜드가 있고 최근에는 무슨 딥치즈 해서 치즈 막 뿌리는 뭐 그런 CF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 그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싸고 맥도날드나 버거킹보다 훨씬 싸고. 저렴하군요. 예, 그리고 청소년들 이제 표현하기로 이제 해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자스럽다는 무슨 표현이에요? 그 청소년 용어 중에 이제 해자스럽다, 창렬스럽다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예. 두 분 모르시나요? 모르죠. 둘 다 처음 듣는데요? 이 두 개 다 편의점 도시락에서 만든 얘긴데요. 김혜자 도시락. 예, 김혜자 도시락, 김창렬 도시락. 김창렬 도시락도 또 있어요? 있었어요. 김창렬 도시락. 김창렬은 그 DJ DOC? 예. 김혜자 도시락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서 예. 그러한 제품을 해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김창렬은 반대인 거예요? 반대였던 거죠. 가격 대비 너무 형편이 없어서 창렬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 김창렬 씨가 그 업체 대상으로 소송했어요. 본인의 이미지가 도시락 때문에 이렇게 창렬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한 불쾌함. 그러니까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평소에 행태를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업체 손을 들어준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다. 그 IMF 때 임창렬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임창렬이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였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서서히 암에 걸리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했던 사람. 그 창렬스럽다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맘스터치는 이제 그 해자스러운 브랜드로 너무 재밌네요. 나 해자라고 해서 무슨 성 이렇게 둘레 파놓은 그것도 해자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 앞으로 이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그 굉장히 자리가 많이 박혀 있는 신조어거든요. 그래요? 몇 년 된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렌드에 좀 민감하지 못해서 제가 거기까진 파악을 했어요. 인정? 예. 그리고
동의? 그러면 동의보감? 뭐 예. 이런다면서요? 보감. 예, 예. 최근에 나온 급식제죠. 그게 뭐예요? 인정하냐? 동의한다. 예. 그럼 동의하면 생각나는 게 보감이니까 예. 그냥 그건 말장난인 거죠 그냥. 동의한다 대신 동의보감 이런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고요? 급식체 뭐 그런 것들이 급식체. 있는데 예. 해자스럽다 창렬스럽다는 한 5년 가까이 된 아무튼 신조어다 보니까 아이고, 저희가 너무 트렌드에 둔감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브랜드 로 이제 자리가 잘 박혀 있어서 예.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고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파이스가 예. 토종 브랜드였어요? 아니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으로 이제 운영되고 그 해마루라는 곳에서 예. 사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해마로 푸드라는 곳에서 이제 물류라든지 뭐 이런 걸 담당을 하고 분리가 돼서 자체 브랜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브랜드가 되는 거죠. 순수 국산 브랜드. 아유 저는 이제 롯데리아, 맥도날드가 대세긴 하지만 예전부터 남들이 많이 안 간다는 이유로 저는 파파이스를 좋아했거든요. 예. 파파이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달랐죠. 조금 닭튀김이 좀 유별났죠. 닭도 맛있었고 그 감자튀김이 맛있었어요. 감자튀김이랑 그 비스켓이 맛있었어요. 빵같이 생긴. 맞아. 그거 기억나요. 비스켓 이렇게 쪼개가지고 딸기잼 뿌려 먹고 그렇죠, 맛있었었는데 국내에서 시들시들했었죠.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많이 사라지고 최근에 좀 다시 재기를 노렸었으나 좀 잘 안 됐는데 뭐 맘스터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점포수도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개 단위로 이제 점포수도 있고,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햄버거라는 음식에 대한 정확한 매칭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쉑쉑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한 거죠. 완전 하이 퀄리티로 간 겁니다. 먹을 테면 줄 서라. 예. 그래서 최초에 이제 강남점 그럼 무료 급식인데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줄을 섰잖아요. 무료 급식. 2시간. 무료가 아니라 이제 비싼 돈을 내고 줄을 서서 먹어라.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를 좀 노렸죠. 나 쉑쉑 먹어본 사람이야. 그러한 쉑쉑 같은 경우는 SPC 그룹에서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게 거기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 거는 그것도 가져온 거군요. 그렇죠. 예, 쉑쉑 같은 경우는 그 쉐이크 쉑입니다. 쉐이크 쉑 버거. 그 SPC 많이 말씀드렸던 바리기 바게트, 던킨 도너츠,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대기업이죠. 에서 운영권을 따서 운영이 되고 있는 브랜드고요.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그 전 세계에 런칭이 돼 있는 브랜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 좀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다 드셔보세요. 뉴욕 같은 데 가보시면은 뉴욕 왔으니까 쉑쉑 한번 먹어봐야지. 약간 그런 것들. 최근엔 약간 사실은 근데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와 서부에서 인기 있는 햄버거 브랜드가 다른데 서부는 인앤아웃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동부에서는 이제 쉑쉑이 조금 뉴욕에서 많이 인기를 얻었던 거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쉑쉑이 이제 다른 나라에 조금씩 오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본에 오픈을 했었고요.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일본의 SPC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자비 리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영업권을 따와서 일본에서 오픈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1년 후 국내에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쉑쉑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심리 효과를 누리게끔 해서 오픈을 됐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은 항상 좀 들어요. 실제로 물론 매장 수가 많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강남점 최근에는 줄 서서 안 먹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냥 먹으실 수 있고요. 왜냐면 매장 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때만 하더라도 매장 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줄 서서 먹었지만 지금 여러 곳에 있어요. 한 4군데 있나요? 5군데 있나요? 그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객도 분산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먹어볼 사람들은 다 먹어봤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먹어볼 사람이 아닌가 봐요. 못 먹어봤거든요. 저는 딱 한 번 먹어봤는데 물론 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먹어보고 우리나라 왔을 때 먹어봤는데 비싸요. 비싸요? 얼마나 하나요? 제 둘이서 먹었을 때 3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우와. 아니 햄버거라면서요? 예. 근데 3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그만큼 따라오느냐 못하냐가 결국에 재구매로 이어지는 건데
글쎄요. 예. 아니 그게 미국 브랜드니까 들어간 소고기도 미국산일 텐데 왜 이렇게 비싸요? 글쎄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죠. 사실은 예. 예, 이거에 대한 원가를 산출했을 때 물론 뭐 좋은 재료를 썼겠죠. 예, 뭐 이렇게 다 수제로 만든 패티들이고 뭐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가서 보시면 직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직원만 30명에서 50명 정도 돼요. 햄버거 집이에요? 예, 그 주방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뭐 물론 제가 갔을 땐 좀 많이 장사가 잘 될 때였어서 사람은 그만큼 많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사람 인건비가 일단 굉장히 하이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아하. 로열티가 많이 나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 수입된 브랜드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그만큼 로열티가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런데 해외 브랜드가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나라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왜 그러냐? 이미 소비자들은 이게 거기서 얼만데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브랜드, 일본 브랜드가 진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망했어요. 예. 이유가 나 이거 일본 가서 먹어봤는데 그때 뭐 몇 엔이던데?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아하. 이러면서 안 드시는 게 되게 강해요. 예. 그러니까요. 뭐 조금만 검색하면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격에 팔기에는 수지타산에 안 맞는 거예요. 브랜드를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쵸. 로열티도 나가죠. 매장 한 개 오픈할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나가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매가가 올라가 버리면 허들이 높아져서 구매가 안 따라오는 맞아요. 예. 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본 차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스바루라고. 아, 예, 그렇죠. 예. 예. 스바루 몇 년 전부터 다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한 가격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쉑쉑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햄버거를 2만 원씩 주고 먹기에는 진짜 선뜻 지갑이 안 어렵죠. 열릴 것 예, 같은데. 예.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 대중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버거, 크라제버거 같은 수제버거가 잘 안 됐었던 거고요. 아하. 쉑쉑은 맛은 있나요? 쉑쉑은 이게 얼마나 유명하게 뭐 뉴욕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자라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맛이야. 그 돈 내고 먹으면은 뭐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2만 원 내고 아니. 먹었는데 맛없으면. 그럼 진짜 솔직하게 예. 그 햄버거랑 예, 버거킹 와퍼 예. 둘 중에 뭐가 더 정말 맛있습니까? 개인 취향이긴 하죠. 예, 요즘 줄여서 개취라고 표현을 하죠. 개취. 아. 개 냄새인 것 같아. 개취하니까. 예, 개취라고 요즘 또 그래요? 신조어로 이제 개취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 정말 그냥 전형적인 개취예요. 네. 뭐가 더 낫다라고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버거킹 와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와퍼 맛있어요. 네. 예. 와퍼도 비싸다고 사실은 한 번 먹기 햄버거 무슨 8,000원씩 해 이러면서 먹기가 좀 힘들어지는 건데 아 와퍼가 8,000원인가요? 세트로 먹으면 8,000원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죠. 예, 와. 7,000원 뭐 7,5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주니어 와퍼랑 꼼수도 있다는 거. 아, 그렇죠. 아니 그거 먹을 바에는 우리 어제 먹었던 나주곰탕 먹겠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냥 전형적인 햄버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2만 원 주고 얼마나 오래 먹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하. 곰탕 국물을 서비스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물론 쉑쉑버거 맛있게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뭐 즐겁게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생일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모르겠네요. 생일 때 그거 먹으면 좀 우울하죠. 그렇죠. 우울할까? 예, 생일 때 먹기에는 또 좀 부족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햄버거라는 제품이 갖는 딜레마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버거 얘기로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드려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수제 버거처럼 그렇게 블루오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블루오션이 괜히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은 괜히 레드오션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금 보완이 돼서 준비가 됐었더라면 당연히 이제 블루오션에서 성공을 하셨겠죠. 근데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본인의 신화 같은 성공의 결국 계속해서 빗발해져 가고 있다. 예. 라고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컨설턴트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진짜 해자스러운 방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써먹어야죠. 들었으니까. 적극적인 응용을 하셨네요.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해자스러운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해자롭게 만나겠습니다. 예,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 해자드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반찬으로 넣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몇 개 지점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폭발적인 인기가 그거 있었던 맛있을 거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매장 수를 근본으로 해서 예. 전점에 납품이 될 만한 수량을 미리 준비를 해라. 전점에서 발주를 했을 때 빵꾸가 나지 않게 해라. 예. 그래서 그 매장에서 그 업체에서 삼겹살 도시락을 몇천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발주가 안 들어옵니다. 왜요? 매장에서는 유통기한 부담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잘 발주를 못 해요. 그러겠네. 처음에 밀어넣기 식으로 몇 개 들어가죠. 예.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릴 수 있어요. 몇 개 매장에선 잘 팔렸지만 몇 개 매장에는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아하. 그쵸. 보통 도시락은 점심에 먹는데 점심부터 삼겹살 먹기에는 부담스럽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또 다양하게 먹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강호동 씨가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아, 예,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셨을 텐데. 아침에도 구워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침에도요? 예. 그래서 그 업체가 3개월 동안 삼겹살 회식을 하셨어요. 그거 다 처분해야 돼서. 예. 이야.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겠군요. 뭐 지금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겹살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빵꾸가 나면은 계약 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 본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거를 푸시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만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가맹점주분들께서는 폐기에 대한 손실을 끌어안기 부담이 되시고 그래서 잘 나가는 거 위주로만 하고 신제품은 간간히 이제 구색용으로만 발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하. 이거를 막 몇 개씩 막 만들어 놔봤자 나가지도 않고 정말 3개월 내내 그 뭐 짬뽕밥이라는 또 신제품 나왔을 때도 3개월 내내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짬뽕밥만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웃지 못할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RT 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뭐 델리 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태에서 더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게 벤더들도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약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점주분들도 폐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움츠러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쩐지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은 안 먹긴 하는데 이렇게 편의점 가보면 도시락 코너 보거든요. 예.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팔릴 만큼의 양만 진열을 하고 그만큼만 딱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왜 이렇게 비워놓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들이 나왔을 때는 아니 이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비워놓으면 어떡하냐 더 발주해라. 그래서 발주량 늘리면은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이 예.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이 예. 보통 이제 그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점주분이 예. 아이고야. 안 팔리는 거 먹어라. 폐기 상품 네가 먹어라.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어떤 편의점 점주분께서 예.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상품을 먹지 않게 한다. 내가 계산을 할 테니 그 아르바이트 학생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분들께서 폐기된 거 드시지 말아라. 정상품을 먹어라. 그거 내가 결제해 주겠다.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뽑는 데 그렇게 써놨었어요. 그걸 쏘는다고요?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착한 편의점으로 소비자분들께서 그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착한 걸로 꼽힌다고요? 그렇죠. 예. 이야.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편의점에서 일하셨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예. 뭐 친구분들께서 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100%예요. 폐기된 삼각김밥, 폐기된 샌드위치 많이 드십니다, 실제로. 예. 그렇군요. 그 알바생의 먹거리 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호프집에서 일했을 때 예. 사실 걱정했어요. 호프집에서 일하면 밥을 뭘로 줄까? 네네. 설마 감자튀김만 주구장창 주는 건 아닐까? 예. 근데 볶음밥만 주구장창 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두 개의 이제 메뉴가 있죠. 볶음밥과 부대찌개.
그 뭐 우스갯소리로 예. 뭐 보통 예전에 이제 학교 급식 시설에서 금요일만 되면 부대찌개가 나온다. 맞아요. 근데 이제 부대찌개를 보면은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부터 먹었던 반찬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농담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그런 거죠. 예, 이제 네. 식재료 관리를 위해서 이제 뭐 무조건 볶아버리거나 아니면 그쵸. 예, 한꺼번에 넣고 끓여버리거나 이제 아하. 볶는 게 제일 간단하죠. 간단하죠. 예. 진짜 우리의 우픈 현실인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 물론 많이 개발은 됐어요. 뭐 그런 도시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매출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예. 일본과 비교를 해서 거기까지 다가가기에는 이 하드웨어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예. 물류센터를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네, 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편의점 업계 보면 CU라든지 GS 같은 데는 그룹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좀 그런 투자를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보면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류센터를 그렇게 뭔가 물류센터를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소린데 예. 그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아하. 예, 그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리턴을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그만큼 그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어차피 또 뭐 물론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대기업입니다. CU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굉장히 큰 그룹이고 GS, 롯데, 뭐 그리고 신세계까지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돈이 잘 벌리는데 왜냐면은 폐업한다 그러면 남은 위약금 다 뽑아내고 아하. 매장 하나 오픈할 때마다 뭐 잘 되면 직영으로 뺏어버리고 사실은 뭐 이러한 악행을 통해서 사실 지금도 편의점이 잘 돌아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점을 갖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세계 용진이 형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마트24는 신세계 계열이기 때문에 이마트, 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는 그래도 신선식품 관리가 잘 될 것 예. 같다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브랜드 파워죠. 어떻게 보면은 예. 물류센터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래요? 예, 같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은 입고되는 물건이 일단 다르고요. 예. 네. 당연하겠죠. 백화점은 좀 퀄리티가 좋은 게 들어갈 거고, 뭐 약간 마트는 조금 덜 좋은 게 들어갈 거고, 입수라고 하죠. 상품을 포장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가 예. 다르죠. 아. 대형마트는 박스 단위로 납품이 될 테고, 예, 예. 슈퍼는 조금 작은 박스가 납품이 될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소분을 해서 낱개 단위로 발주가 됩니다. 이거를 한 개의 물류센터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겠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편의점용 물류센터, 뭐 마트용 물류센터 물론 일부에서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예. 큰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전국적으로 그거를 신세계 물류센터라는 곳에서 신세계에서 소유한 모든 브랜드를 공통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 배달은 동생이군요. 다른 계열사죠, 쉽게 말하면. 예. 예.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요즘 이마트 가시지만 많이 가시던 그 카페가 있어요. 취업 고객이라고. 네. 예, 유명하죠. 그기가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글을 올렸더니 저도요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떠한 뭐 확정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확정이라고 어떤 서류상 혹은 뭐 확정이 되기 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래도 이거 소송해서 아니 그런지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함부로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해 놓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기업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일이 굉장히 적겠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근데 아니 예전에 IMF 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얼마나 더 많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당사자들에게는. 예. 네. BBQ 갑질 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그룹사가 어딥니까? 당시 이제 L사에서 롯데? 예 그런 아이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강민호도 뺏기고 말이에요. 뭐 L이라고 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롯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어쩌?
아니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예,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2주 만에 방송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각자 다 임팩트가 조금 있었어서 예.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제목을 잘 뽑아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 제목도 뭐 예, 충분히 이제 요즘 용어로 이제 많이 낚였죠. 예. 제가 박태공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 이어서 또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난주 제목이었던 이마트 24, 예. 즉 이제 편의점 업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적은 금액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놓고 실제로 오픈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던가 혹은 내가 5년 전에 5년 계약 기간을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려고 한다면 폐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5년치 거를 다 내야 된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예.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가 편의점이 제일 개발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가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 편의점 투어를 다닌다라고 하죠. 아하. 그래서 예전에 미우새 토니가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시락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요. 또 뭐 디저트도 잘 돼 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왜 국내에서는 도대체 하지 못하는 거냐 이러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편의점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 뭐 일본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점점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도 편의점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편의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구조로는 절대 일본 편의점처럼 국내에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의 구조 자체가 일본과 국내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 어떻게 다르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물류센터를 먼저 어디에 만들지를 정하고 그 주위에 매장을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 개 물류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매장 수가 많지가 않아요. 한 30개 내외? 예. 적게는 15개? 아하. 그러다 보니까 1대1 배송이 가능하죠. 예. 그 말은 신선한 상품을 즉시 배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겠군요. 때문에 일본의 삼각김밥 편의점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요즘 좋은 일이 많나 봐요. 아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아예 별로 안 밝을 줄 알았는데 내가 보셨나 보네요. 아니 만면에 미소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집에서 김장을 담갔는데 보쌈이 맛있게 삶아져서 그럼 좀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섭섭해. 아예 아직 좀 덜 익어서 다 익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 해주셔야죠. 반가운 연락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 방송을 듣고 이제 제가 그 헤드헌팅 일을 같이 시작을 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락이 한 분 오셨어요. 아니 자리 깔자마자 벌써 연락이 와요. 예, 마침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한 개 브랜드가 있었죠. BBQ. 네. BBQ. 예, BBQ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하필 BBQ의 입사가 최종 합격이 되셨다가 네. 그 회장님께서 어긋장을 내주셔가지고 취소가 대신 안타까운 상황이신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듣고 연락이 오셨어요. 회장이 또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혹시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출입증이 없는데요? 그분은 입사를 하셨다가 잘리신 그래요? 그래요? 그분은 아니실 거고. 예. 그래서 그 법무팀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로스쿨 준비로 인해서 잠깐 이제 커리어가 단절이 되신 그런 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커리어가 단절이 되다 보면은 재취업에 대한 길이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한 법무 대행사로서의 창업도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헤드헌팅 일을 시작한 거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는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되는데 창업을 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다른 길을 열어드리고자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딱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 한 번 했는데 연락이 오실 정도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면 법을 엄청 잘하실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아니 이렇게 합격이 됐는데 합격 취소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소송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 그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5년 전에 어떤 이제 그룹사에서 경력 공채 채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이 낮겠죠? 경력 공채였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입사 확정 예정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땡땡명 두 자릿수 넘게 채용이 확정이 됐었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면 취소가 됐어요. 어허. 최종 확정 도장 찍기 전인 거죠. 연봉 계약도 하기 전. 예. 그냥 유선으로만 합격이 되셨으니 앞으로 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력이셨다 보니까 아싸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 벌써 사표 냈을 거 아니에요. 사표를 내고 그리고 취업턱 100만 원씩 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티켓팅 해놓은 거죠. 잠깐 쉬는 동안 여행 갔다 오려고. 아,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덜컥 뒤집어져서 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많이 편의점 도시락 기타 등등에 대한 상품들이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국내는 매장이 여러 개가 일단 생겨나고 그거를 중앙에서 물류를 할 수 있는 곳에만 물류센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류센터가 뭐 1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매장 수는 몇천 개 다니니까요. 1000개가 훨씬 넘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류센터에서 100개 뭐 그 이상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물건이 제조가 되어서 그 다음날 물류센터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날 매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벌써 이틀을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상하는 신선한 상품은 입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군요. 그래서 하루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삼각김밥, 뭐 편의점 도시락 등은 보통 입고가 되는 시점에서 24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주하기 부담되시는 거예요. 점주분들은. 본사에서는 요즘 도시락이 대세인데 왜 발주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강제로 밀어넣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폐기에 대한 손실은 점주가 끌어안는 거고요. 아하. 이러한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퀄리티 높은 디저트가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편의점이 도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만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 편의점들이 강조하는 게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잖아요. 뭐 신선하다. 네네. 또 A급 원두를 쓴다. 네. 아라비카다. 네. 그럼 그 원두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원두는 근데 생각보다 극선도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뭐 과일을 예를 들면은 복숭아, 딸기처럼 하루만 지나도 이제 물러 터지는. 그렇죠. 원두는 아무래도 볶은 거다 보니까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그렇게 제품 관리를 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제품은 아니에요. 대신에 마찬가지로 회전율이라고 하죠. 그만큼 팔리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폐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분께서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2차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2차는 또 누구예요? 어디 나가야 돼요, 2차는? 어딜 갈까요? 양재역으로. 양재역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피해를 봐요. 조선이 왜 망한지 아세요? 당쟁이 너무 심해서, 즉 붕당 정치 탓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식민사관인 것도 아세요? 식민사관이요? 일본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몄다는 거죠? 맞아요. 붕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면 왕은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백성은 오히려 편안해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성종, 숙종, 영조, 정조처럼 조선의 전성기를 살았던 왕들은 붕당을 기반으로 균형자 역할을 했군요. 정치판이 시끄럽다는 건 정치가 건강하다는 반증이에요. 결국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정치를 일제가 깎아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 당쟁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죠. 그런 뜻에서 김영사의 신간 조선 붕당실록
추합니다. 200만 부가 팔린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용규 작가 신작이죠. 반정과 역설의 조선 권력 계보에 우리 모두 빠져봅시다. 조선분당실록 김영사 실제 있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삼겹살 도시락을 한번 어떤 중소업체에서 개발을 했어요. 아니 삼겹살이 도시락에 들어간다고요? 이제 구운 삼겹살을